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검찰공화국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토크. 자, 오늘은 이현주 변호사님하고 저와 둘이서 오붓하게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봄이라는 멘트가 항상 그렇게 들어가는데 네. 뭐 봄도 지나고 폭염이 막 네. 서초의 여름 같아요. 네, 서초의 근데 봄이 다 또 안 올 것 같아요. 봄이 언제 올까요? 정말 네, 봄이 옵니까? 아, 폭염도 지나야 되고 또 폭설도 지나야 되고 봄까지는 멀었네요. 봄이 아마 뭐 오긴 오겠죠. 검찰청이 폐지되면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검찰청이 해체되면 좀 전에 우리 서영교 의원님하고 또 검사 탄핵 얘기를 좀 했었는데 특히 임은정 검사가 아침에는 청문회 당일날 혼자 와가지고 그 답하는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검찰 안에는 괜찮은 검사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해서 처음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네. 바라보다가도 점점 그 안에서 이제 그쪽의 논리를 흡수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결국 나중엔 조직주의자가 네. 되죠. 그러다가 인사에서 물 먹으면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 차리고. 보통 그런 패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만 자기 목소리를 내죠. 그렇죠. 검사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제가 얘기를 못하고 오늘도 또 검찰 얘기를 좀 해야 그래서 되는데. 그 이프로스에서는 다 그 찬동하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시위를 할 때 누가 주동을 네. 뜨면 우르르 가는 것처럼 막 거기 그 본글에 뭐 지금 검찰의 비판 네. 디올백 사건이라든지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는 하나도 올라오지가 없겠죠. 예. 없겠죠. 예. 임은정 정도면 이제 그러니까 뭐 미친 뭐 머리에 꽃 달았다 미친 네. X 정도의 소리를 듣는 정말 그 간부들이 미친 X라고 실제로 부른 적도 있고요. 네. 임은정 정도 돼야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그럴 된다. 수 있죠. 나머지 검사들은 못한다. 당연히 못할 것이다. 글 쓰는 것도 그리고 그런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 네. 이렇게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사람들이 네. 정권이 바뀌면 또 180도 변합니까? 그렇죠. 지금은 윤석열 사단에 속해서 완전히 착 예. 붙은 검사가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자기가 검찰 개혁의 선봉이 되겠다. 자기의 배후를 막아달라. 뭐 비호해달라. 라고 했던 검사가 있어요, 심지어. 인격적으로 뭐 네, 이해가 안 내가 앞서 나갈 테니 뭐 뒤를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총탄이 날아오지 않게 나를 보호해달라고 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검찰 얘기 뭐 해야 됩니다. 서초의 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좀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세관 마약 사건 이 사건인데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또 세관의 연루 이걸 밝히려던 사람이 백혜령 경장인데 이게 지금 수사할 때 남부지검인 담당 그 검찰청인데 A 검사라는 사람이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요거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2023년 네. 10월 초에 이제 백혜룡 네. 과장에게서 영등포서 수사과장의 사건을 뺏어서 뭐 서울 경찰청으로 옮기기를 네.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예. 다음에 10월 10일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세관 직원들 연루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가 돼버립니다. 보도가 돼버립니다. 보도가 예. 돼버린 마당에 이제 더 이상 백혜룡 경찰 그 수사과장만을 예.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관 직원들에 대한 뭐 계좌, 뭐 그 계좌 내역에 관한 압수수색이라던가 핸드폰에 관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신청이 되는데 남부지검이 이걸 족족 꺾어버립니다. 반려를 하고 귀가해버렸다는 예. 거죠. 그래서 백 수사과장은 수사를 하려고 해도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이게 사실 이런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뭐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죠. 자, 근데 이거 좀 의문스러운 그래서 게 그 영장을 족족 꺾어버리는 그 검사를 배제해달라. 요청을 했다는 거죠. 예. 그 근데 보도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뭐 인신구속은 신중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 잘 내주잖아요, 네. 사실은. 법원에서 대조도 내주는데. 예. 법원에서 인용률이 99%. 99%요. 예. 이거 법원에 가면 법원 그러니까 그리고 검사가 의문 나고 고민되면 법원에 넘기면 돼요. 뭐 자기가 책임지고 합니까? 그리고 보통 보완을 지시하지 그렇죠. 뭐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거 추가해달라. 하는 예. 거지 아예 꺾어버리는 건 그런 경우 정말 없죠. 드문 거예요. 책임질 수 없으니까. 예,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일단은 수사를 해서 범죄를 발굴하는 게 소명이지 네. 뭐 어떤 사건을 뭉개려고 할 때는 그만한 이득이 따르는 경우죠. 보통은 자기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서 하는 게 범인을 맞는데. 검거하고 직구속하고 그게 자기 실적이 되지 그렇죠. 내가 누굴 봐줬어 이게 실적은 이건 말이 안 변호사입니까? 검사 변호사입니까? 그래서 관선 변호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데 지금 말씀처럼 딱 다른 사건은 몰라도 이 마약 사건 그리고 봐주는 과정에서 연루된 거 제가 검사라면 그걸 발견했을 때 경찰 너무 고마울 거예요. 둘이 손발 착착 맞아가지고 딱딱딱 진행될 건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A 검사 남부지검의 A 검사라는 사람은 족족족족 다 반려했다는 거죠 영장 신청. 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사실은. 정말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특히나 마약 수사라는 거 마약인데. 범죄 조직이 점조직으로 예.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조직인끼리도 알 수 없게 그래서 일단 그 선 하나만 잡으면 그렇죠. 이 사람은 상선 타고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공적 보고서라고 예.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구형을 까줍니다. 이 여러 사람은. 가지로 네. 편의를 뭐 그건 이제 뭐 아름아름으로 하는 게 네. 아니라 뭐 실제로 음해서 하는 게 합니다. 아니라 네. 실제로 공적 네. 조서를 보고서를 써줍니다. 써줘서 예.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잔서를 놓쳐버린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이해가 그래서 좀안 첫 되네요. 번째는 수사기관 관여한 수사기관의 그 뭐 관련자들 모두에게 그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유리하죠. 네. 실적이 되니까. 네. 그리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눈 감아 버린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이해가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그냥 범죄라도 놓칠 수 없지만 특히나 마약입니다. 마약인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그 시점 그렇습니다. 마약 사건, 마약 청정국 만들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 어떤 것 게다가 같은데? 이게 말레이시아 범죄 조직까지 하는 건데 연관돼 있다며. 이게 국제 범죄인데. 뭐 인터폴 국제 공조를 예. 하면 사실 검사들은 자기 이름 석자가 뭐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은 칭찬받고 뭐 좋죠. 하마평에 오르고 좋죠. 뭐 그 주목받고 이런 그거는 공명심 검사하는 거 인지도 아닙니까? 높이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눈 감는다 생각할 수 없는 자, 일이죠. 그 검사를 백혜룡 그 가장이 경정이 당시 직무배제, 뭐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직무배제 시킬 수 있는지, 뭐 그렇죠. 그 그런 법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또 하나는 이분이 하셨던 건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게 네, 있거든요. 그것도. 그 제도가 생겼죠. 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서 사실 검찰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이상해요. 네. 그런 말 있죠. 왜 법원에 직접 보내면 되지. 영장에 관한 심사는 법원이 하면 되는데. 예. 근데 이걸 그래서 영장을 꺾은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영장심의위원회. 이분이 할 수 있는 거 백혜룡 하는데 경쟁에 다 해봤네요. 너무 답답하니까. 위원회를 열어주질 않아요. 소집을 이것도 안 해요. 열어주고. 그래서 이거는 뭐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뭐 외부인 뭐 일정해서 심의를 해보자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럼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백혜룡 경정이 뭔가 하기 위해서 직무 회피도 신청해보고 심의위원도 열어봤는데 안 되고 했는데 그 수사검사 A는 누굽니까? 뭐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아니 뭐 이미 언론 최세용 검사라고 다 나왔던데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왔습니다. 네. 뭐 예. 어떤 사람인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와 그럽니까? 아까 전에 마약이- 말씀드렸다시피 예. 당연히 더 큰 데서 더 높은 데서 연락을 받은 거죠. 추측해보건데. 아니 근데 저는 사건이 이례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우리 변호사들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죠. 예, 가령 이제 공범들을 네. 함께 처리하지 따로 떼어서 하지 않죠.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예. 그분이 나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훈장을 받으시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훈장을- 변론을 예. 분리해줘가지고. 예, 훈장은 그러니까 그분만 그 빨리 사람만 재판해주고. 그 피자만 따로 떼서 아니요 무혐의를 한 거예요. 무혐의했습니까? 무리하게 더 문제네, 무혐의를 더 했는데 문제네. 보니까 훈장을 받으려면 저가 기록 이런 예. 것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명예로운 거니까 예, 그런 예. 게
그래 이례적으로 처리되면 뭔가 뒤에 큰 힘이 움직인다고 저 변호사들은 생각하게 되죠. 네. 자, 하여튼 그 최 검사 그냥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인천지검 마약조사과에서 그럼 네. 인사권자로부터의 네. 연락이 그게 추측, 합리적 추측이에요. 그게 아니고는 자신의 진급 또 마약 사건 매우 중요한데 굳이 그럴 이유가 예.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검사들은 매월 말에 성적표를 받습니다. 내야 됩니다. 예. 성적표를 받. 그 네. 미제 사건 그렇죠. 몇 건, 뭐 직구속 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성적표를 받을 이거를 본인이 예. 포기한다고요? 그래서 네. 본인 그리고 또 자기가 공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필할 때 네. 굉장히 좋은 거리가 되는 사건인데 이걸 저버린다? 그럼 다른 데서 인사를 보장받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검사들이 출세하는 그 조직에서 출세하는 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수사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너서클에 들어가든지 네, 둘 중에 하나가 하나인데. 그래서 뭐 자기의 미천이 법무기족 출신 아니고 집안에 법조인 없고 뭐 저 지방대 나오고 그러면 정말 몸이 뽀사져라 수사를 해야 돼요. 어디서 하나 수사 단서 얻어가지고 근데 그걸 놓친다 그러면 이해하겠죠. 거기에 상하는 다른 대가가 있어야 그래서 되는 그 거죠. 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게 합리적인 네. 의심 그래서 추측이죠. 지금은 네. 윤석열 좋은 인사를 받고 싶으면 윤석열 사단이 되거나 지금은 근데 죽도록 수사를 해도 기회가 안 와서 이제는 안 지금 되죠. 검사들이 다 뿔이 나서 지금 사직률이 높아요? 뭐 역대 최고라고도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이 서울경찰청이 작년 10월에 이 사건을 마약 수사대로 입처벌하고 또 지시하는데 백경정이 당시 어떤 상황인지 또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 백경정이 초기에는 네. 약 뭐 좀 안개 속에 뭔가 있을 때는 본인도 이게 외압인지 그냥 뭐 해서 약간은 협조적으로 타협적으로 했던 네. 것 같고요. 그래서 브리핑에서 인천 세관 직원은 관련은 빼라라고 하니까 예. 정말 뺐어요. 근데 이미 뭐 풍문을 들은 기자가 이거 저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이 있다던데 어떻냐라고 해서 뭐 그 지금은 의혹 단계라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네. 했고 10월 초에 브리핑에서 10월 10일에 언론에서 이게 보도되니까 그때는 이제 이제 여기는 이미 텄구나라고 해서 검찰로 하고 본인은 이제 그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지구대장으로 자천되고 또 경고 통지도 받았다고 하고.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건 이건 그때 세관에도 관세청에도 기자들이 문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는 이것이 세관 직원이 정말로 마약을 들여오는 걸 협력을 했든지 네. 아니면 과실로라도 적발을 그렇죠. 못했다는 건 굉장히 둘 중에 심각한 거. 하나겠죠. 예.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네, 안 되죠. 처음에는 세관이 그거 하라고 예. 만든 데인데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2023년 1월에는 24kg, 그다음 안 7월에는 되죠. 42kg. 예. 이거 엄청난 양이 그냥 우리 아무런 그 배리어 없이 예?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엄청난 그러니까 과실로 놓쳤다고 해도 안 엄청난 되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관세 청이 그때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네. 인사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관련 의혹이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네. 혐의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처분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맞죠. 징계는 다른 거잖아요. 네. 범죄 그러니까 협력을 했으면은 뭐 뇌물 이런 걸로 이제 뭐 부정처사 뇌물죄 네. 이런 걸로 형사 처벌을 받는 거고 과실로 적발을 못한 경우에도 징계는 받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직무 해태로. 예. 근데 그러면 관세청 전체가 비호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 지금 비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린 정말 네. 그럼 우리 이제 공무원의 부패로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엄청난 위기감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네.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 뭐 이렇게 보조금 지원금 내도 포퓰리즘 때문에 베네수엘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공무원 부패 때문에 공무원 우리나라가 부패 범죄 이런 것 때문에 베네수엘라 예. 되겠다고 저는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사건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결국은 이거 제대로 조사를 좀 해보려고 했던 백효령 경장은 지금 문제가 돼서 본인은 뭐 자천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직무 배제를 요청했던 A 검사 또 영장 심의에도 열었는데 안 됐고. 그죠. 청문회에도 안 남았죠. 그 A 검사가 20일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안 나온다고 하는데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본인은 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뭐 경찰청 고위직 관계자나 뭐 세관 직원, 세관의 그 고위직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건 공수처가 알아서 할 문제죠. 그렇죠. 본인이 왜 그런 걸 신경을 쓰시고. 그러면 이것도 조사를 하는데 뭐 중요한 사람, 사실은 이종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종호도 안 나오고. 조병론가 그 사람 나옵니까? 그것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안 나오긴 안 나오네요. 네. 이종호는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근데 검사가 네. 자기의 공무 수행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죠. 네. 게다가 이게 저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그 2023년 1월에 마약을 들여온 3명이 다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세관의 네. 협조를 진술했고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정식 통로가 아니라 요 다른 통로로 네. 자기를 인도해줬다. 인도해주고, 예. 그리고 지목한 세관 직원들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라고 했던 게 공통됩니다. 네. 그럼 뭐 이거는 뭐 100% 아닌가요? 저라면 뭐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걸 또 봐주려고 이종호도 연결되고 조병로도 있고 또 최세윤 검사죠? 네. 문제되고 이러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뭐 실제로 마약 조직과 연루가 됐는지 아니면 과실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막는다. 수사를 못 하겠다. 네. 그리고 그 마약 공범 중에 하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테이프로 배에 마약 감아가지고, 봉지를 네. 온몸에 뚫뚫 감아서. 마니까 피가 안 통해서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기를 부축해줬다. 네. 이런 것까지 지어낼 수 있을지. 못 지어냈죠, 사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자기가 이렇게 그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기 전에 네. 마약 조직이 이렇게 사진을 찍더래요. 그래서 왜 찍느냐? 이거를 우리 한국의 파트너한테 보내면 네. 그 파트너가 공무원에게 보내서 너네들 인상착의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면 그 세관 직원들에게 그 사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범죄 증거 같은데. 예. 백혜룡 수사과장이 압수수색 영장, 핸드폰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최세윤 검사가 꺾었고 네. 나중에는 그 핸드폰이 깡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또 포렌식이 안 되는 그런 깡통폼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거잖아요. 패턴을 보면 알 것 같은데. 최세윤 검사는 청문회 나오면 할 말이 없겠죠. 입이 10개라도.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거죠.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이 사건 딱 보면 알겠죠. 박정훈 대령 사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패턴 자체를 보면 아주 뭐 봐줄 때는 봐주고 이게 또 박정훈 대령은 항명적 재판 받고 있잖아요. 이 백혜령 경정은 자천되고 뭐 징계 받으려고 그랬고. 자, 이 박정훈 대령 얘기 좀 하면요. 윤석열.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네. 더 네네네. 경찰에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바뀌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겠습니다. 이분이 백혜령 수사과장이 여러 가지로 분노했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본인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네. 있는데 그걸 꺾은 거고 근데 수사를 이분이 이렇게 수사를 잘했어도 외압 없이 수사를 네. 잘했어도 경찰에서 평가를 받았을지에 대해서 저는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경찰관은 특진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뛰어난 수사 공적이 있을 때 특진을 받게 되는데 어떤 분이 있었냐, 어떻게 수사를 열심히 하신 분이 있었냐면은 맨땅에 헤딩 하듯이 살인 사건을 수사한 분이 있었어요. 예. 어떤 거냐면은 그 핸드폰에서 예. 핸드폰에 왜 저희가 만복이라는 게 몇 보 걸었는지.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다녀가고서 이 사람이 이 집에 있을 때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다. 예. 그래서 공격을 했고, 그래서 살인
그 자기를 이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예.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체가 없는 살인 사건이었거든요. 시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인 사건인 걸 밝혀낼 수 있겠어요? 근데 시체가 없는 살인 사건을 밝혀낸 어떤 경찰관이 예.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밝혀낸 거냐면은 그 사람의 핸드폰을 저 강변에서 찾아요. 피해자의 핸드폰을. 찾아서, 예. 그런 다음에 여기 저희가 몇 보 걸었는지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핸드폰 회사에 보내서 걸을 때 뭐 움직임을 포착한다는 거는 걷는 동작을 포착한다는 그 외의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예. 이 사람이 그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그 집에 머물렀던 시간대는 나왔거든요. 아, 우리가 분석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핸드폰 회사가 이 피해자하고 이 가해자하고 뭔가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뭔가 격렬한 파동이 있다. 예, 파동이 있다 거기. 그래서 예. 막 여러 가지로 파헤쳐내서 뭐 DNA 이런 아하. 거 모두 해서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을 밝혀낸 훌륭한 경찰관이 있는데 특진을 못 받더라고요. 왜요? 거기 어떤 분이 경찰 특진을 받느냐면 예. 뭐 123 경찰 경비대라고 해서 그 뭐 식초방 이런 거 문제됐었죠. 네. 예. 그 뭐 청와대가 용산에 이전하면서 고생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오히려. 고생 많았어. 조사를 한만 잘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안 되고. 국민의 관점하고 그 내부에서 평가해 주는 다르다. 관점은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 아닌가. 네. 하나만 그럼 그래서 짚어볼게요. 권력의 예쁨을 받는 네, 사람이 승진하는 알겠어요. 거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승진하는 거 말씀을 아니죠. 하시려나 제가 들었는데 네. 그 말씀이셨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박정훈 대령 측이 사실조 요청을 했습니다.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뭘 밝혀달라는 겁니까? 네. 뭐 증인으로 부르는 게 뭐 안 되니까. 맞겠지만 네. 그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그 뭐 이런 네. 그 의혹들을 대통령실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구한 거죠. 뭐 네. 이런 일로 군인이 처벌받으면 누가 뭐 사령관을 하겠느냐. 경로한 거. 네, 예. 이게 사실이냐. 그리고 뭐 신범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을 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했느냐. 네. 이런 모든 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구한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조에 응할까요? 답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하겠죠. 안 할 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이 예. 또 회신이 안 온다고 해서 독촉을 할 수 있을까요? 독촉 안 하죠. 못 하죠. 제가 네. 군사법원 판사를 해봤습니다.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예. 독촉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합니다. 저는 하는데 쉽지 않죠. 지금 상황 아마 하면 좋은데.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이번에 사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사실 통신조회 이런 거 다 해줬어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드러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측에서 요청했던 무슨 사실조회, 통신조회 등등을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진실들이 좀 더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군사법원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네. 것도 여론이 조성되고 그렇죠. 조성됐기 언론에서 때문에. 뒷받침을 해주니까인 거지. 그냥 고립원이었으면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군사법원은 검찰도 그렇고요. 일반 검찰하고 완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검찰 사단하고는 연결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조금 다른 의미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현주 변호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